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모든 잡서를 전부 다 생략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오직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두고 핵심 포인트만 쫙 뽑아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8.9K 때 저점 롱 타겟팅을 해서 비트코인이 2배 상승을 하는 이 구간 끝까지를 모두 발라먹었던 그때의 레전드 영상이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황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10여 분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꽉꽉 채워서 전개를 할 거니까 토시 한자 안 놓치고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해요. 구독 버튼은 시작할 때 눌러주셔도 감사하고 다 듣고 나서 후속 대응도 궁금하다 그때 눌러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터무니없는 영상이면 바로 취소를 눌러주세요. 빠르게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2.3K의 영역에서 롱을 탈 겁니다. 손절 구간은 진입 타점부터 1.2% 정도 구간 아래인 111K에서 반손절을 할 거고 109.4K에서 전부 손절로 잡았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려요. 제 분석 과정에서 여기서는 롱 트라이를 반드시 해봐야 하는 구간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다 채운다는 겁니다. 결론만 중요하지는 않겠죠. 오늘 영상 안에서는 이 매매의 전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 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을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서두에 제가 여기서 쇼트라이를 하면서 90K까지 본다라고 했던 관점을 계속 고수를 하다가 뜬금없이 여기서 롱 치겠다는 영상이 나온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압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와서요. 15.6K 최저점에서부터 여기서까지가 하나의 맥락 조정을 주고 58.9K 때부터 라이브 매매를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무려 200%의 구간을 사골까지 다 우려먹으면서 시드가 크게 상승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 200%의 상승을 기초파동으로 잡았고 뒤의 움직임을 하나의 조정, 하나의 상승, 그리고 이중 조정이 나온다면 적정 스케일이 90K였기 때문에 90K 관점이 나왔던 거였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는 이 90K 관점이 유효하던지 안 하던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평단이 어디든지 제 관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112.3K 라인에서는 쇼 포지션을 정리하고 마디를 한번 끊고 롱트라이를 해본 다음에 이게 깨졌을 때 다시 쇼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112K에서 롱트라이를 했다고 칩시다. 반익절하고 이걸 다시 깼을 때 그 이후에 큰 조정으로 내려가면 이게 손해일까요? 112K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2만 불 가까이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나쁜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여기서 이중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기초파동이고 여기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은 너무 큰 기회비용을 잃는 게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봐야 할 것은 해보고 손절을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디를 끊는다는 워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차트가 보여준 시그널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각도 시그널. 비트코인 바이낸스 주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기준각도는 제가 여러 번 공유를 했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회귀추세 툴을 이용해서 최초 시점부터 15.4K 이번 시즌의 최저점이었던 이 구간까지를 기간 설정을 한다면 자동으로 차트가 이런 기준각도를 잡아줍니다. 내가 설정을 했던 이 구간 이전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기준각도 상에서 지나갔던 차트에 복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이유. 이때 잡힌 선행값으로 후에 고점과 지지라인들이 적중을 했다는 것은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각도를 끌고 왔을 때 고점과 고점의 영역도 일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돌파되고 어디가 뚫리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돌파 후에 처음 저항이 나왔던 이 영역, 여기까지 기준각도를 끌어올려 봤을 때 현 시점에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 위로 돌파한 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잠겼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조정의 태세를 갖춰야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트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돌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숏스윙 상태를 중단한 거고 오늘까지 해서 주봉이 마감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음봉으로 마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롱 전제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제가 롱을 받으려면 이 아래로 캔들이 오늘 안에 다시 잠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훼손한다면 그래도 112.3K는 반등 예상 구간이라서 롱을 잡아보겠지만 목표 구간이 달라지는 거겠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너 112.3에서 롱을 친다면서 무슨 이 구간 훼손을 논하느냐. 그래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일단 양봉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주봉 갱신 후에 훼손하는 척하면서 내려오다가 이 음봉을 말아 올리면서 다시 롱 추세로 전환하는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평선 의도. 비트코인 3일봉 차트로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기가 편한 것이 3일봉 프레임이고 녹색 12평, 노란색 22평만 켜드리겠습니다. 현재 22평 노란색 이 위로 캔들이 올라와서 며칠째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은 제 이평선 이론상으로 아래로 살짝 쳐져 있는 이평선을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의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112.3K까지 롱자리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12평의 각도가 현재 얘도 하방이에요. 그랬을 때 각도가 꺾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2평 위로 올라온 후에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것은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해서 12평이 각도가 아래라는 것은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보수적인 판단. 이렇게 체류하다가 22평 아래로 뚫릴 때는 대중들의 롱이 털리는 그림이 나오고 이런 유동성을 먹으러 다니는 세력의 행동으로 봤을 때 매우 합리적인 그림이겠죠. 이 모든 조합이 완성되는 곳이 112.3K 영역입니다. 체류해서 이평선 돌릴 준비하고 찍어주고 손절 일으키고 올라가면서 이평선 들어서 간다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피보나치. 비트코인 3일봉 차트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기초 파동으로 잡았던 이 영역, 그리고 하락,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다가 내려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무빙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중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지 피보나치도 검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 B고 C라고 한다면 추세 기반으로서 출발점 A 구간, B 구간을 잡았을 때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스탑헌팅이었고 피보나치는 이렇게 작도가 돼야 될 겁니다. 참고로 차트와 피보나치는 레귤러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단기 분석이기 때문에 러닝 플랫 수열인 1.13 구간을 터치하고 올라왔고 중요한 점은 이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롱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 뒤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1.13을 밟고 올라가더니 떨어지는데 1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다시 0.886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 바닥을 밟아가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112.3K의 지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격이 112.386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앵커드 VWAP. 여기서 올라온 파동에 대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소시키고 간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체크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프로젝션 툴에 앵커드 VWAP을 선택을 하시고 조정상의 빅숏이 왔던 구간부터 매집을 한다고 쳤을 때 매수 평단 상위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랬을 때 이 가격이 방금 말씀드린 112K 부분과 일치하게 나옵니다. 반등이 나와서 불장을 가도 할 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쌍바닥. 차트를 분석하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95명은 쌍바닥에 대한 이론을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가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패러렐 채널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중 조정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가정으로서는 패러렐을 검토해 봐야겠죠. 그랬을 때 패러렐을 좀 독특하게 그어야 됩니다. 왜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패러렐을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잡고 이렇게 내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연장을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리테스트 받고 떨어지겠구나 라고 해석도 가능하시겠죠. 이런 분석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현재 이 구간에서의 패턴들을 조금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땐 패러렐보다는 피보나치 채널로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주고 여기 A라인을 잡았을 때 바닥이 뚫리고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1.236, 1.272 라인이라면 이번에 내려와서 여기를 만나는 지점은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각도상으로는. 제가 잡아놨던 112.3K의 영역대를 이 기준각도에 대입해본다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돌파했을 때 유의미한가를 알 수 있겠죠. 이 각도를 돌파를 할 때는 숏포지션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6시간 프레임. 저는 매번 분석을 할 때마다 아주 잠깐이라도 모든 타임 프레임들을 다 굴려보면서 분석 요소들을 체킹을 합니다. 현재 제가 집중하는 프레임은 6시간 봉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보시는 게 볼린저 밴드 설정값을 들어가 보신다면 인풋에 표준 편차가 2로 돼 있는 볼린저 밴드를 보실 겁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보는데 4값을 봅니다. 4값. 과거 백테스팅을 했을 때 4값을 이탈하는 캔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시멈 값에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볼린저 밴드 이론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수축을 하고 나면 팽창을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나온 이 대목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4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내까지 수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수축을 한 거냐면 마지막으로 가장 큰 4값을 수축했던 게 3.28%고 2달 만에 수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6시간 봉을 계속 보고 있고요. 잠깐 얘기하자면 112.3K의 지지 구간을 예측을 하고 봤을 때는 6시간 봉 프레임에서 봉마감선이 아주 많은 마감을 했던
했던 게 관찰이 됩니다. 공교롭게 너무 잘 맞고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압축이 심했다. 표준 편차 값의 4값이 2까지 내려온다면 맥시멈 값이 될 수 있다. 제 관점이 아니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 이평선의 상태로 봤을 때 비추세의 끝을 알리는 이평선이 눕는 행위들,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모든 이평선들의 아래에서 롱을 치는 행위는 언제 어느 때 하더라도 비추세 타점에 꽂힌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영상 잠시 보고 오실게요. 생각엔 1시간봉 이평선의 수렴을 염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렴이라고 한다는 건 단기는 올라오고 장기는 더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모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자신이 롱 관점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평선의 뭉치 아래 구간에서 롱을 치고, 자신이 숏 관점자라면 수렴하는 상단 부분까지 숏을 열어야 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사족 하나 붙이자면, 이렇게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만약에 혹여나 힘을 써서 아래로 밀어버린다면 이것 또한 중요한 의도일 겁니다. 여기서 롱을 받는 거지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을 타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불순물을 걷어내고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번 롱 타점이 혹여나 적중을 한다면 다음 시간 영상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장기 뷰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저도 입이 근질근질 하지만 오늘은 단기 관점에만 집중하고 참을게요. 최근 한두 달의 움직임 안에서 A라는 트레이더는, 그러니까 롱충이죠,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롱을 받다가 이제 막 구출을 받았거나, B라는 트레이더는 올라갈 때 숏을 치고 잘 벌다가 올라올 때 일부를 반납을 했겠죠. 저 같은 쇼충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롱을 보다가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롱을 보다가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숏을 보다가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숏을 보다가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들이 지금에 와서는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자, 누가 맞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려운 차트 안에서 큰 손실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 모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번 파동의 주요 맥락이 어딘지를 뒤늦게라도 깨달은 사람만이 C라는 최종 승자를 탄생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C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얘가 반등해서 올라가서 계속 가든, 반등하는 척하고 떨어져가지고 손절이 나가든 다음 매매에선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만 예상대로 잘 나와준다면 부분 육결을 해두고 그 뒤에 흐름이 깨지는지 잘 타고 올라가는지까지를 본 후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본가에서 녹화를 했거든요. 퀄리티 코멘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려운 영상이었는데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라, 네가 개가